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ITQ 엑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에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에 있는 제1회 정보기술 ITQ 출제 예상 모의고사라고 하는 1회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우선 자기 수험표에 맞는 자리를 이제 그 교실 시험장 밖에 그 복도에 여러분의 그 교실에 그 번호가 있을 거예요. 내 자리가 만약에 8번 자리다. 그럼 8번 위치에 딱 앉아서 시험 시작하기를 시작 10분 전에 입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TQ 엑셀 시험은 시작 10분 전에 이제 입실이 되니까 들어가서 10분간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에 앉으셔가지고 내 거 키보드 이상 없는지 타이핑 해보셔야죠. 마우스의 감이 어떤지 마우스도 감을 느끼시고 이렇게 컴퓨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 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엑셀 실행해가지고 엑셀이 잘 수행되는지 이것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코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제 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코아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하고 감독관이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실행하셔가지고 그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자기 수험번호, 이름, 그걸 또 응시 종목인가요? 이런 걸 입력하면은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서 코아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이 시작될 때 시험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아스 프로그램에서 지금 몇 분 남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60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남은 시간 60분. 근데 제가 알기에 ITQ 한글이나 이런 것은 이 입력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자가 느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타이핑 늦은 사람들은. 그러나 ITQ 엑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데이터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자 실력이 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몰라서 못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시간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아스 실행해 놓으면 여러분 이게 모니터 상단에 코아스가 이게 떠 있어요. 그래서 최소화 단추 눌러가지고 내려놨다가 다시 저장하고 전송하려면은 여기서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저장할 때는 여러분 이거 저장 단추 있잖아요. 이거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코아스 띄워가지고 전송하기 하면은 감독관에게 전송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유의사항을 잘 오늘 읽어보시고 시험 볼 때는 유의사항 읽어볼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하세요 했는데 그때 유의사항을 읽어본다는 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158페이지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는데 감독관이 시험지를 파워포인트 시험지를 나눠줬다든가 이러면은 바로 손을 들어서 문제가 제게 아닙니다 하고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감독관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교실에서 말이죠. 몇 사람은 ITQ 엑셀 시험을 보고 또 몇 사람은 파워포인트 시험을 보고 몇 사람은 뭐 ITQ 인터넷 시험 보는 사람들 이게 섞여 있어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뚱한 시험지를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Q 엑셀 시험지인지 보시라.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 내 어디에 저장하느냐, 내 PC 문서의 ITQ 홀더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다시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가 될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식 1, 2, 3, 4, 5, 6, 7, 8 이게 수험번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이폰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엑셀을 딱 실행하고 나면 맨 먼저 저장을 먼저 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도 그냥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저장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처음에 저장할 때 여기 저장이라는 이 도구를 눌러도 되고요. 파일 메뉴에 가서 다른 이름 저장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왕이면 빠른 실행 도구에 있는 이 저장 누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PC 가셔가지고 위치가 내 PC의 문서에 ITQ 홀더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ITQ 홀더를 찾아가 보세요. 시험장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ITQ 홀더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PC에도 아마 이렇게 내 컴퓨터의 문서라는 위치에 ITQ 홀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네, 저장하는 위치 잘못되면 전송도 안 되고 시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격됩니다. 자, 그래서 내 컴퓨터의 문서의 ITQ 홀더를 찾으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거죠. 파일 이름. 그래서 파일 이름에다가 자, 오늘은 수험번호가 1, 2, 3, 4, 5, 6, 7, 8이라고 합시다. 1, 2, 3, 4, 5, 6, 7, 8. 여러분이 이제 언제인가요? 9월 12일부터 수험번호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서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수업 9월 12, 13은 학원에 안 나오시겠네. 네. 그래서 뭐 집에서 출력을 하시거나 집에서 출력이 어려우신 분은 학원에 들려서 여기서 인쇄를 해 가세요. 그때 네. 여러분들이 보니까 9월 12, 13, 14, 12는 휴무고 13, 14, 15를 교육장이 센터 여성 센터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4대분. 그래서 출력할 곳이 없다 그러면 하고 나서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험번호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수험표를 인쇄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날 자기 수험번호 다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파일 형식은 바꾸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엑셀 통합문서 확장자가 XLSX 그 형식 그대로 쓰시고 바로 저장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처음에 한번 저장을 눌러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계속 눌러가면 돼요. 내가 뭔가 작업했다. 저장할 때는 요거 누르면 파일 이름 물어보지 않고 덮어쓰기 저장이 일어나는 거 아시나요? 네. 그리고 내가 이름을 정확히 만들었는가 요 위에 제목 표시줄을 보시면 알아요. 제목 표시줄에 1, 2, 3, 4, 5, 6, 7, 8 자기 수험번호 다시 그리고 자기 이름이 정확히 있는지 틀렸네요. 이거 지금 틀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정확히 정의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제목 표시를 보시면 알 수 있다. 네, 저장하는 건 너무 기본인데요. 여러분이 기본을 또 잘못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죠, 기본은. 그래서 내 문서에 ITQ 홀더를 찾아가야 된다. 거기다가 저장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점을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하시오. 수험생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이 다를 경우 전송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어스에다가 입력한 수험번호 이름과 지금 파일 이름과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전송이 안 일어난다.
다음에 네 번째,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관이 귀찮을 정도로 아마 이 얘기 할 텐데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과거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ITQ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관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전송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송할 때는 주기적으로 저장한 다음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전송은 어디서 합니까? 코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겁니다. 자그마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이전에 저장된 내용이 그대로 전송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까지 다 그렸어요. 그런데 저장 안 하고 작업이 된 상태니까 당연히 자동 저장 됐겠지 하고 전송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저장 안 해도 자동으로 저장되잖아요. 이 엑셀은 자동 저장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장 이거 꼭 누르고 나서 전송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보낼 때는 꼭 마지막에만큼은 절대로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뭔가 고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 누르고 나서 전송해야 된다. 그 다음 점입니다. 다섯 번째 점인가요?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의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할 경우 기타 통신 수단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이나 외부에 반출하는 경우는 부정 처리합니다. 네, USB에 저장을 한다든가 이메일로 전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정행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럴 리 없겠죠, 여러분. 다음 점,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는 수험자가 변상해야 하며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당사자의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뭐 부수거나 그럴 일 없죠. 그 다음 점,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 버전으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2016 버전으로 문제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자, 어떻게 확인을 시키느냐 하면요, 감독위원이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저장하고 나서 코아스로 전송했어요. 그럼 감독위원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전송 받은 거를 다시 여러분에게 전송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내가 전송한 걸 받아가지고 내가 작업한 거하고 일치하는지 이렇게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네. 때에 따라서 감독관이 그 마지막 그 확인 작업을 안 시키는 감독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원래 매뉴얼에 의하면 감독관이 다시 수험생에게 보내서 그 감독관에서 또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내가지고 개개인들이 내가 보낸 파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퇴실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 요거 여러분이 요거 이해하시고 시험 보는 날 이 수험자 유의사항이 뭐가 있지 하고 이거 읽어볼 시간은 없다. 그래서 미리 요걸 다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을 보겠습니다.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자, 수험자 등록 먼저 합니다. 수험자 등록은 어디서 해요? 코아스라는 프로그램 실행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딱 됩니다. 수험 시작 시간이 되면은 감독관이 시작하세요. 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컴퓨터가 그때부터 이제 그 수험자 등록하고 나서는요, 예, 컴퓨터가 아마 잠겨 있을 거예요. 네, 감독관이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험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데이터 입력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답안 파일을 여러분이 다 작성하고 저장한 다음에 전송하면 시험이 종료된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총 4단계, 즉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을 하세요.
네, 1작업부터 꼭 하셔라 이거. 왜냐? 1작업의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2, 3, 4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열 너비를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해가면서 하시오. 그러니까 1작업, 2작업, 3작업 모두 4작업은 예외예요. 왜냐? 4작업은 차트 시트이기 때문에 A열, B열, 열너비 조절 이거 의미가 없어요. 차트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나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는 워크시트이기 때문에 A열의 너비를 여기서 지시한 대로 맞춰야 되겠다. 1로 해야 된다. 네 번째,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세요. 네,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대로 해라. 네,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 시험지에서 모의고사에서 보시다시피 컬러가 아니고 흑백, 네, 흑백으로 시험지가 인쇄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렸는데 그 위에 임대 계약 현황 도형을 그렸는데 이게 도형이 무슨 색이냐 하는 것은 밑에 조건에 지정을 해줘요. 노란색으로 채워라, 또는 주황색으로 채워라, 파란색으로 채워라. 그거를 보고 색깔을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 작업란에서는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같은 얘기가 되겠고, 다음 점,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시트 4개만 있어야지 다른 게 있으면 추가로 더 만들어져 있으면 감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답안 작성 요령 마지막은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서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는 실격 처리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시트 한번 저장하고 2시트에서 또 파일을 분할해서 저장하고 그럴 리 없겠죠? 제가 저장 한 번만 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그걸로 그냥 저장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름을 뭐 1시트 따로 저장하고 2시트 따로 저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파일 이름을 나눠가면서 파일 이름은 딱 한 번이에요. 수험번호 다시 자기 이름. 자, 이제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했습니다. 그럼 맨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리키는 선생님에 따라서 또 순서는 또 좀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했던 스타일은 먼저 A열의 너비. 자, 모든 시트의 너비를 1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라는 열 머리글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 1하고 입력합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 이름을 여기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제1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을 오른쪽으로 한 개, 또 한 번, 이렇게 2번 드래그 하시면은 시트가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1작업 2라고 하는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으로 새로 입력해 버리세요. 고치는 것보다 제2작업 엔터. 그 다음에 그 옆에 복사된 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제3작업 엔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1작업에서 우리가 A열의 너비를 조정해 가지고 2작업을 시트 복사했고 3작업으로 시트 복사했거든요. 그러니까 1작업과 열의 너비가 다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저처럼 1작업에서 A열의 너비를 1로 바꾼 다음에 시트 복사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밑에 있는 시트 탭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새로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는 스타일은 또 어떤 스타일이 있느냐? 제1작업, 2작업, 3작업을 시트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요 플러스 단추를 눌러가지고 작업을 시트를 미리 3개를 만들어 놓고서 이름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건 1작업, 2작업, 3작업 외에
더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 이따 4작업은 그래프에서 이제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A1작업부터 3작업까지는 A열의 너비가 1이 되도록 조정을 해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이제 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159페이지에 있는 그 출력 형태를 보시고, 다음은 2020년 임대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입력하고 조건에 맞도록 작업하시오.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제1작업 해놓고 표서식 작성 및 합계산이다. 이렇게 실제 시험지도 이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배점이 나와요. 240점. 1작업의 지시를 다 맞으면 240점. 240점이면 벌써 1작업만 완벽히 하면 C등급은 나온 거예요. 200점 이상이 C등급이니까. 자, 그러면 출력 형태 보시면서 밑에 조건을 봅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0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기 A 왼쪽에 있는 모든 시트를 선택하는 단추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컨트롤 A를 눌러도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A를 눌러도 모든 셀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글꼴 그룹에 있는 여기에다가 굴림을 입력하고 여기 10일 하고 엔터 치면 돼요. 굴림이다. 엔터. 10일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0일,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로 참조하시오. 제목. 네, 제목의 이제 도형은 제목을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제목은 나중에 만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4번 행부터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요. 네, 위에 1, 2, 3행은 도형을 채울 것이니까 비워두시고 4행부터 입력해보세요. 네, 업종을 입력할 때 여러분 당연히 아시고 계실 줄 알고 앞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자동 완성 기능 아시나요? 제조를 한번 입력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자만 입력하면 제조가 완성되니까 첫자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IT도 마찬가지입니다. IT 한번 입력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I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입력이 됩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동 완성 기능을 알고 쓰셔야 입력이 조금이라도 빠르겠죠.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될 때는요, 첫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그 단어의 첫자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완성이 됩니다.
계약 기간 줄 바꿀 때 Alt 엔터 아시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런 스타일을 여기에 통화기호를 여러분이 붙일 때는 표시 형식에 여기 보시면 한국어 해서 통화기호 여기 붙이는 게 있어요. 통화기호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 자릿수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통화기호 붙이면 자릿수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군요. 통화기호는 여기 표시 형식에 여기가 통화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입력하시고 테두리를 넣어주시고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해주시고 또 여기를 병합할 곳 이런 곳은 또 병합해 주시고 이쪽도 굵은 테두리 한번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굵은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여기도 굵은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굵은 테두리 몇 번 눌러주면 이제 작업이 끝납니다. 자, 문자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해야 될 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숫자 같은 거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여기 쉼표 스타일을 하면 오른쪽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건 입주층 오른쪽에서 한 1비트쯤 떨어졌죠? 여기 쉼표 스타일 하면 오른쪽에서 떨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 행의 높이도 너무 삐좁으면은 출력 형태보다 좀 좁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범위 줘가지고 행의 높이를 지금보다 살짝 한 16이나 17 정도 되도록 좀 넓혀주셔야 됩니다. 높여주세요. 한 16 정도? 17 정도 높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형을 그리실 때는 이 1, 2, 3행의 높이가 지금보다 좀 많이 높아야 됩니다. 지금 14.4인데요. 이걸 한 20 정도로 높여놓고 여기다가 그려야 편안히 이게 좀 모양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1, 2, 3행을 좀 높여놔야 모양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조건에 데이터를 다 입력하신 분은 그 조건의 제목 도형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죠. 삽입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요 세 번째 있네요. 이것을 B열의 시작부터 G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그렸죠. 임대 계약 전환 컨트롤 A 모두 선택하는 거죠. 글자 크기 24 홈탭에 가서 24 엔터 굴림 여기 가서 굴림 엔터 검정 여기 글자색 검정 클릭 채우기 노랑 그 옆에 페인트통 노랑 이렇게 채우시고 보니까 가운데 정렬됐어요. 가운데 맞춤 클릭 굵게 있네요. 여기 굵게 클릭 이렇게 하면 도형 끝났습니다. EMSL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은 삭제하시오. 결제란 만드는 거 우리 연습했었죠? 결제란을 만들 때는 여기에 걸리지 않는 K나 L 16 이하에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자료 입력한 것과 빗나가게끔. 그래서 여기다가 결제 두 개를 병합시키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맞춤에 여기 눌러가지고 세로 쓰기 하면 결제가 세로 쓰기 되죠. 열의 너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옆으로 가서 담당 오른쪽으로 가서 팀장 또 오른쪽으로 가서 부장 이렇게 했었습니다. 범위 줘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여기 밑에 그 사인할 곳은 높이를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높여주시고 2배 반 정도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준 다음에 테두리 넣어주시고 여기 글꼴에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면 끝나요. 그래서 이 모양이 거기에 있는 결제란 모양과 너비나 각 셀의 너비나 높이가 적절한지 잘 보시고 이게 적절하게 안 만들어 놓고 그림을 갖다가 나중에 크기 조절 막 해버리면 이게 좀 그림이 이그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이쁘지 않으니까 처음에 원본을 거기에 있는 그 원본과 비슷하게 가장 비슷하게 잘 만드세요.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모두 범위를 주어서 컨트롤 A 여기에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해 가가지고 그림으로 복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신 다음에 저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쯤 위에 상단을 클릭하고 그림으로 복사했으니까 컨트롤 V 하면 그림이 붙여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위치를 옮겨가지고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 원본의 모양대로 이렇게 잡아주면 됐죠.
그리고 밑에 원본은 지우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범위 줘서 오른쪽 버튼 삭제해 줍니다. 그래서 결제란 처리했습니다. 조건에 있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B4부터 J4, G14, I14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맨날 주황색으로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황색, 여기 페인트통 눌러서 주황색 어디 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표준색에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G14, I14는 여기 있죠. 네, G14 주황색, I14 주황색. 네, 가운데 정렬 안 돼 있으면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식 주는 거. 이거 도형이 밑으로 쳐졌네요. 위로 쳐졌네. 요거는 세로 방향으로 가면. 자,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완성했는데요. 여기까지 완성이 안 됐으면 제가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서 어떤 데이터를 만나면 내가 여기서 갈팡질팡하게 된다 하시면은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없으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뭐냐, 여러분. 조건의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업체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네. 자, H14셀을 클릭하시고 유효성 검사 어디에 있죠? 데이터. 데이터 탭을 메뉴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대화 상자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 지시는 언제나 목록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대상을 목록 선택해 주시고, 목록. 여기서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업체명이 목록입니다. B5부터 B12 영역. 그래서 그 B5부터 B10이라는 영역을 여기에다가 원본으로 입력을 해줄 때 이 선택 단추를 눌러도 되고 커서를 여기다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선택 단추를 눌러서 업체명이 B5부터 B10이잖아요. B5부터 B12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다시 선택 단추 눌러서 원본이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식 형태로 입력이 됐어요. 자, 유효성 검사 문제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 설정 탭에 있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한다. 그리고 원본을 여기 선택 단추 눌러서 지정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고 확인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명에 옆에 아까 우리가 H14셀에다 놓고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목록 단추가 만들어지는데 이 목록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만도, 불임, ANT 이렇게 바꿔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목록에 의한 유효성 검사입니다. 여러분, 유효성 검사를 입력한 셀에는요, 여기에 입력된 거 외에 지금 삼성은 있지만 현대는 없잖아요. 그건 여기다가 여러분 현대를 입력이 불가능해요. 현대 입력이 안 돼. 유효성 검사라 하는 것은 유효성의 검사에 있는 목록 외의 항목은 입력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에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유효성 검사는 목록에 의해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ITQ 엑셀 시험에서는 목록에 의한 유효성 검사만 계속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지금 우리가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상하탑 업체명의 상하탑을 넣을래도 입력이 안 돼. 왜? 목록이 없기 때문에. 목록에 있는 것은 입력이 됩니다. 삼성 입력됩니다. 물론 선택도 돼요. 불임 이런 건 입력이 돼요. 그것이 유효성 검사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점을 보겠습니다. 셀 서식 D5부터 D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다가 층을 표시하시오. 예, 층을 표시해라. D5부터 D12는 어딘가요? D5부터 D12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영역을 주시고 지금 여기에 입력된 것이 숫자입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죠? 숫자. 자, 여러분 숫자를 대응하는 기호는 샵 또는 0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샵 뒤에다가 층 이렇게 입력하거나 동그라미 뒤에다가 0 뒤에다가 층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거기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갔더니 샵이 3개가 있더라. 상관없어요.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범위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갑니다. 셀 서식 참 중요한 기능인데요. 사용자 지정에서 해야 돼요. 숫자에다가 단위 붙이는 건 사용자 지정이에요. 자, 제가 숫자를 대응하는 문자가 샵이나 0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샵이나 0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소수점을 말하니까 이걸 쓰는 게 좋겠네요. 샵, 샵 30. 네, 이걸 쓰시고 뒤에다가 이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식 뒤에다가 층 하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기에 미리 보기에 보입니다. 네, 확인하시고 이거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그러면 층 표시가 되는데 왜 요거 아 3층인가요? 네, 여기서 3으로 고치면 돼요. 네, 층을 넣더니 가운데로 갔는데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정리를 해줄까요? 다시 심표 스타일을 눌러줄까요? 심표 스타일 누르면 떨어지죠? 실행 취소. 자, 층을 넣은 다음에 오른쪽 정면 가운데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용자 지정에서 넣으니까 가운데 정도 됐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의 마지막 동그라미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 보증금으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이것도 아주 간단한 것이죠. 자, G5부터 G12를 이렇게 범위 주시고 여기 있는 이름 상자 여러분 첫날 배우셨죠? 네, 여기에다가 보증금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엔터.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됐나 보시려면은 여기 이름 상자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보증금을 클릭했을 때 그 자리가 범위가 딱 부어지면 보증금 이름이 제대로 정의되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조건을 만족했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하나 빼먹은 게 이게 대각선 안 넣네요. 대각선 넣으려면 여기 클릭하시고 테두리에 다른 테두리 눌러가지고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대각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잘 순탄히 잘 하셨나요? 네. 아직 걸리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밑에 계산 문제 해보도록